우리 오늘 의상 컨셉도 좀 맞다. 갑자기 벗고 싶은데요. 농담이. 아니 좀 매를 버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깐죽깐죽 막 때리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해. KBVP를 갔는데 서울대 수의 그 동물병원 선생님 만났어. 그랬더니 나는 이제 수의사 선생님들 만나면 무서워서 이랬는데 우리 학범이 이렇게 목 이거 하는 거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아니 저는 선생님들 공분을 살까봐 무서웠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더 하셔도 된다고. 그 주말에 KBVP 때 사회 보셨잖아요. 어쩜 이렇게 또 이 수익의 행사를 따려고 막 자기 뭐 저렴하다며 막 불러달라고 난리다냐. 진짜 웃겼어요. 네가 따다 준다고 해놓고 하나도 안 따왔잖아. 로얄 캐니언에서 뱃 비즈니스 포럼을 11월 1일 날 무료 호텔에서 힐튼에서 하는데요. 오시는 분도 대박입니다. 외국에서 두 분이 오시는데 두 분 다 수의사인데 한 분은 MBA 하셔가지고 전문적으로 동물병원 경영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 오시고. 그 당신도 그거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한국에서 했고 이분들은 외국 분들이시고요. MBA도 되게 너무 사대주의 아니야? 왜 외국인이라고 외국인 학자라고 이렇게 띄워주는 거야? 그 한국 학자도 훌륭한 사람도 엄청 많거든. 네 맞아요. 맞는데 이분들은 이미 검증이 되신 분들이 다른 나라에서 이미 이 비즈니스 포럼이 엄청 대박이 났거든요. 수의사 사이에서.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데일리벨 홈페이지에서 여러분 배너 통해서 클릭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호텔 밥도 나오고 무료. 이건 또 뭔가요? 힐스에 아주 유명한 메타볼릭이라는 사료가 있어요. 다이어트 사료인데 거의 뭐 다이어트 사료 중에 최고 효과가 좋은. 진짜 효과 있어요? 진짜 효과 그럼 있습니다. 나는 궁금한 게 아니 이렇게 동물계 효과 있는 게 나오면 당연히 인간 것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 거 다이어트 식품이 너무 많잖아요. 아니 효과 있는 게 없어. 네, 하여튼 얘기를 넘어가서 이 메타볼릭이라는 되게 유명한 다이어트 사료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기능이 추가돼서 고양이 특발성 방광염이라고 엄청 고양이들 막 피오줌 싸고 결석 생기는 병이 있거든요. 저희 집 고양이도 몇 년째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거 걸린 고양이들은 먹는 사료가 따로 있어요. 처방 사료가. 왜 그래요? 괜히. 근데 그 두 가지 기능 합친 거예요. 나 무슨 생각했냐면은 보통 영업할 때 제일 하수가 정말 저희 집 고양이가 먹는 사료. 아니 근데 저희 집 고양이가 그 특발성 방광염 처방 사료를 먹는데 얘가 8kg거든요. 엄청 비만 고양이죠. 근데 비만 사료를 먹일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처방식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대박인 게 두 가지 기능이 합쳐진 게 나온 거예요. 완전 우리 집 고양이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 나오자마자 힐스에 이거는 저희 집 고양이를 위한 사료입니다. 자 인사부터 시작할게. 인사는 늘 그렇듯 공손하게. 자 송공선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네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왜 착한 척하면서 인사해요?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동물 실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동물 실험하면 무조건 반대하시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서 이제 어느 정도 최소한의 동물 실험은 아직까지는 인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사실 동물 실험이라고 하면은 예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흔히 이제 쥐를 상대로 한 어떤 실험만 생각을 했는데 근래에는 영장류까지 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화장품 회사에서는 저희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컨셉으로 광고까지 할 정도로 그렇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조금 논란이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네. 예. 자, 지금 동물 실험이라고 한 그 뭉뚱거려진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그 좀 구체적인 내용들. 일단은 이제 저도 그 동물 실험할 때 우리 3R 원칙이라고 있잖아요. 3R 원칙. 네. 리플레이스먼트. 다른 실험으로 좀 대체하고 리덕션. 동물 실험 숫자를 좀 줄이고 리파인먼트. 좀 어떤 고통을 좀 경감시키는 방법으로 좀 대체하고. 이 3R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데 문제는 저도 이 3R 원칙은 너무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건 우리나라에서 지금 동물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동물들이 지금 실험에 온갖 동물이 사실은 다 사용되죠. 설치류부터 뭐 토끼 이런 애들도 많이 사용되고 뭐 영장류까지 원숭이까지. 그러면은 그런 동물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들은 따로 키워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동물 실험을 하려면 동물 실험 윤리위원회라는 걸 열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너네 실험 동물을 어떻게 키우고 관리하냐 이런 게 다 들어가니까 동물 사육 시설이
따로 갖고 있죠. 동물 실험 기관들이. 그리고 그러면은 네. 오롯이 그 실험만을 위해서 태어나는 동물들이고 길러지는 동물들이고 죽어가는 동물들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험용 동물을 판매하는 회사들도 있죠. 그 시장이 이제 벌써 점점 울려고 하시는 것 같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아니, 커진다고보다 하여튼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숫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는 줄어들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만 해도 100만 마리가 조금 넘었는데 네. 2010년에 144만 마리, 11년에 166만 마리, 2012년에 1,183만 마리. 외국의 추세는 어떤가요? 외국은 사실은 이게 유럽 이런 거는 유럽에서는 이미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유럽은 2013년에는 우리가 동물 실험하는 이유가 특히 약 개발이나 화장품 개발 때문에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동물 실험을 한 원료가 들어간 화장품, 화장품에 동물 실험을 한 화장품 자체를 아예 수입부터 판매까지 다 금지시켰거든요. 유럽은 2013년에.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 가는 거죠. 외국 선진국들은 동물 실험을 많이 금지하는 추세로 가고 있죠, 사실.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외국에서는 지금 동물 실험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규제가 없는 우리나라에 와서 실험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는 편법이 사용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점점 이렇게 동물 실험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새로운 시각인데요. 왜냐하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네. 드리냐면 사실 제가 채식주의자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핸드백 가죽 제품이라든지 신발 가죽 제품 같은 그런 것도 걸 안 쓰시죠? 사용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채식을 하시는 분들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안에 들어가면은 실제로 어떤 회사들이 동물 실험을 하는지 그리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회사들에 대한 구분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실제로 체킹을 해가지고 이 회사 건 쓰지 말아야겠다. 이건 써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는데 저도 뭐 확실하게 생활 속에서 분명하게 실천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점점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동물보호단체 중에 어떤 데는 아예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갖고 쉽게 동물 실험을 하는 회사, 조금 하는 회사, 안 하는 회사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게 어플도 있어요. 깔아서 쉽게 딱 검색해보고 그 화장품 고를 수 있게도 해놓은 회사도 있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제 동물 실험이라는 게 뭐 대체법이 뭐 더 확실한 대체법이 많이 나와야겠지만, 그리고 동물 실험 반대하시는 분들은 동물에서 실험을 해서 안전하다고 판명돼도 사람한테는 문제가 생긴 예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면서 어차피 완벽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반대로 동물 실험에서 걸러져서 인간한테 안 와서 안전하게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제가 이 동물 실험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히 줄여가야 되지만 지금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되게 동물 복지를 생각한 동물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수의사에 의해서. 동물 복지를 생각한 동물 실험?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키우고 뭐 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사육 환경도 어느 정도 지켜지고 동물 실험 과정에서도 어떤 뭐랄까 그 3R 아까 말한 원칙에 따라서 실험을 디자인을 아예 하거든요. 그 실험 동물 전문 수의사분들이 계세요. 동물 실험만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실험 동물 수의사회에 가입해가지고 거기서 교육 다 받고 국제 기준, 복지 기준 다 공부해서 그거 입력해서 동물 실험을 하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지만 예전보다는 실험 동물의 복지도 많이 올라갔다. 참 고양이 쥐 생각해주네요. 아니 그래봤자 인간들의 네. 어떤 이기심이라든지 인간들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거는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지만 어쩔 수 없이 희생을 당한다면 최소한의 복지를 신경 써주자. 그리고 그걸 위해서 수의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실험동물 수의사회가 되게 대단한 게 미국, 유럽, 일본 4번째로 세계 실험동물 수의사회에 가입할 정도로 되게 수준이 높은 나라거든요. 수의사들의. 그래서 동물 실험을 마구잡이를 하지 말고 이 전문적인 수의사가 디자인하고 포함돼서 이분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동물 실험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괜찮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또 맞을 것 같아요. 아니 저 문득 그 생각 났어요.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개구리를 가지고 생물 시간에 저희가 현미경으로 관찰한다고 개구리 실험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저도 몰라서 그리고 교과 과정 속에 있는 거니까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만약에 내가 그 실험을 저는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날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수의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도 동물 실험 많이 하셨죠? 많이 하고 근데 저도 네. 이게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이런 실험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건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 수의대 실험도 사실은 실습 실험도 문제가 사실 많죠. 근데 너무나 다행인 거는
굉장히 많이 대체되고 있죠. 예전에는 살아있는 동물 갖고 했던 거를 사체로 한다던가 이제는 되게 그 대체할 수 있는 모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되게 잘 나와요 요즘에는. 그 서울대 수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모형으로 다 대체했죠. 인형이 비싸긴 한데 동물이랑 똑같이 해서 제작돼서 나와요. 거기서 주사도 놓을 수 있고 뭐 기관 삭감도 해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많이 대체되고 있죠. 예전에 제주대였나요? 네. 그 캠퍼스에 한번 갔었는데 수의대 쪽 가니까 그렇게 동물 실험을 위해서 쓰여진 이 표현이 좀 그런데 그 죽어간 동물들을 좀 위로하는 수온비. 예 그런 게 기념비가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있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조금 약간 충격을 좀 받았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왜요? 이상하게 으스스하다라는 느낌도 네. 좀 받았고. 근데 예. 실험 동물을 이제 수의대에서 좀 희생이 많이 되니까 네. 모든 수의과 대학에 수온비라고 해서 다 그런 혼을 기리는 음. 비가 있고 거기에 다 1년에 한 번씩 거기서 이제 기리는 그런 행사를 하죠. 이렇게. 동물 실험은 뭐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시는 거죠. 그럼요. 예. 근데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왜 그 선진국에서는 금지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금지가 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불가피하지 않다는 의미거든요. 안 해도 된다는 의미 아닌가요? 선진국에서는. 네, 안 해도 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불가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선진국만큼 대체법이 개발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국민 의식이 거기까지 안 올라왔다는 반증이겠죠. 저는 네. 잠깐 움찔하네. 왜 움찔해요? 제가 때릴까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수의사 네. 선생님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노력이요?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국민 의식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수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올리는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단체에서 동물 보호 단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수의사분들이 그런 국민 의식을 개선시키는데 더 발벗고 나서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수의사들이 나서서 동물 실험을 줄이자. 줄이자뿐만 아니라 하지 않아도 가능한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죠. 혹시나 그런 선진국에서는 네.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인간 임상 실험을 하는 건가요? 동물한테는 안 하지만 실험실적으로 세포에다가 뭐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대체법이 있거든요. 그걸 통한 다음에 사람한테 테스트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동물 실험 과정에 아예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이 민감한 사람들 마스카라를 바꾸기만 해도 사실 약간 아토피 피부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실험을 위해서 이거를 눈 안에 투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는 그거를 이제 학교 다닐 때 봤죠. 실제로 그 실험 기관에 가서 봤는데 사실은 그런 거 보면 잔인하긴 하죠. 토끼를 딱 못 움직이게 쭉 깔아놓고 개안기라고 하잖아요. 이거 딱 해서 눈 벌리게 해놓고 마스카라가 눈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울 것 같아. 저는 그걸 보고 나서 되게 네. 충격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농도를 쭉 다르게 해가지고 이제 쭉 떨어뜨리는 거죠. 못 움직이잖아 아파도. 그래서 이제 눈 반응을 보고 막 하는 건데 잔인하긴 하죠. 근데 그런 방법은 좀 아까 말한 것처럼 대체돼야죠. 여러 가지 다른 거. 아우슈비츠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동물 실험이 불가피한 이유는 그래도 인간에게 좀 더 안전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동물 실험도 뭐 설치류도 있고 어류도 있고 조류도 있고 영장류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한다면 영장류 해보는 게 사실은 효과라고 할까요? 이건 비교하기엔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 작년에도 영장류가 많이 쓰였네요. 얼마나? 유인원류가 2,100마리가 쓰였네요 작년. 설치류가 뭐 제일 많이 쓰이고 어류가 한 10만 마리 쓰이고 조류, 토끼, 뭐 포유류 해가지고 근데 유인원류가 2,100마리 정도 쓰였네요 작년. 1년 동안. 그러니까 하루에 몇 마리 이상 쓰이고 있네요. 실험에. 그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얘기를 하는 매정한 사람. 이렇게 많이 쓰이다니. 가증스러워. 네. 하여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대책 없이 대안 없이 동물 실험 하지 마. 그다음에 막 수의대 가서 옛날에도 막 이렇게 막 캠페인 하시는 동물 보호 단체도 있어요. 와가지고 막 하지 말라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렇게 대안 없이 하는 건 안 되고. 아니지요. 사실은 그 반대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더 심각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럴 수 거고 있는데 서울대도 그렇게 해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바뀐 건 아니고요. 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동물 실험하시는 분들, 실험동물 수의사분들, 수의과 대학 여러 가지 실험기관들, 정부 다 이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극단적으로 안 하셔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정부 계획에 2018년부터는 동물 복지를 그 완전히 지킨 실험 기관만 동물 실험을 할 수 있게 지정제까지도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동물 복지가 그러니까 실험 동물을 위해서 하지 복지를 말자는 해달라는 거죠? 의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동물 실험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분야를 확실하게 안 해도 되는 분야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다 하는데 우리나라만 이 부분 하지 말아요가 아니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하지 않는 분야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네. 딴 데 돈 쓰지 말고 그런 데 돈을 더 많이 쓰자는 다른 거죠. 데 어떤데? 실험 동물을 위한 동물 네. 복지에 신경을 쓰지 말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예 대체를 할 수 있으면 대체를 하는 게 더 현명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대체법 개발도 하고 동물 실험도 줄여 나가고 하는 거죠. 네, 혹시 아까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할게요. 그 선진국에서 실험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저 한국이나 중국 쪽으로 아예 거기서 실험해서 그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겉봐. 제품을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왜 우리 그 폐선들 그거 사실 소위 말해서 좀 어려운 나라들한테 떠넘겨 버리잖아요. 쓰레기, 산업 폐기물 같은 저 말은 것도. 즉슨 우리나라가 그렇게 실험 동물 수가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금지한 나라도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걸 수도 있네요. 그렇죠? 다른 나라 가서 해온다는 얘기는 그 말씀은 네, 그런 그렇죠. 포인트였습니다. 네. 완벽히 대체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아직까지는. 뭔가 승기를 잡은 이긴 것 느낌인데. 같은. 네, 아니 지금 당장 금지를 시켜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종적 목표는 그렇게 네, 잡고 그럼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넘어오는 거를 더 이상 우리가 받아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받아주고 우리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런 거예요. 이게 실험동물 시장이 1조인가 2조인가 꽤 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시장보다 더 클 수도 있거든요. 제가 정확히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 산업에 갈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가야지 무조건 막지만 우리 앞으로 금지할 거면 이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가야 된다는 거야. 같이. 근데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실험 너네 받지 마. 이거는 죽으라는 소리죠. 아니죠. 굉장히 꼼수를 쓰는 거잖아요. 선진국에서. 네. 예. 그 꼼수를 우리나라는 이득이 된다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는 그 산업과 관련된 이익 집단들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조금 문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타국에서 우리나라로 동물 실험이 넘어오는 걸 일단은 우리 스스로가 막아내지 못하면은 결국은 우리도 그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 역시도 그걸 누군가에게 또 다른 나라에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고리를 굳이 우리가 끊어야 돼요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가 인식을 먼저 하는 쪽에서 끊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중적으로 좀 알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실험이 넘어오는 거? 네, 그 저는 부분에 근데 있어서. 처음 알았어요. 그럼 혹시 그 동물 실험을 하는 이유가 지금 당연히 사람에게 실험을 할 수가 없어서 동물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 동물을 사용하는 거에 비해 사람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엄청나게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동물 복지보다는 당연히 사람 복지가 저는 우선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동물 복지를 생각해도 같은 생명체니까. 근데 그 비용 증가 측면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그런 동물 복지에 대해서 대체를 해야 된다는 말이 될까. 학생이 내려오고 올라가. 어떻게 진짜. 저는 지금 지적한 부분 때문에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동물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막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용적인 측면, 그다음에 인간에게 다이렉트로 오게 될 피해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동물 실험뿐만 아니라 동물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논의 자체가 사실은 많이 선천적으로 좀 막힌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원천적으로 약간 봉쇄된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얘기한 부분은 당연히 저는 충분히 논란이 되면서 토론거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게 원천적으로 봉쇄가 된 측면이 많다라는 거죠. 봉쇄가 되진 않았고 그냥 왜냐하면 얘기를 하면은 네. 반대에서는 항상 그 얘기하거든. 지금 얘기한 부분 비용적 측면이라든지 그러면 인간에게 올 피해는 어떡할 건데 네. 과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얘기부터 정말 많이 근데 하거든요. 저렇게 이제 공격적이를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런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이건 그럼요. 틀린 말이 예, 아니에요. 고려해서. 그럼요. 근데 저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이거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줄이고 안 해야 된다고 아는데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안 해야 된다는 거 안다라고 말씀하셨으면은 실험 동물 수가 계속 늘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동물 실험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그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물 실험부터 먼저 거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원료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끊임없이 감시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굳이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더라도 사람에게 바로 써도 되는 그런 화장품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비용적인 측면.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용적으로 소비자한테 전가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 저는 그 부분은 국민 의식이 개선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그거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동물 실험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식이 개선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고요. 칼로 자르듯이 될 수는 없겠지만, 없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동물 실험 하지 말자, 피켓 들고 막 동물 실험 금지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다 인식하고 있고 조금씩 갈 테니까 좀 기다려 달라. 그래서 제가 여기 실험동물 수의사 회장님이 예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동물 실험은 인도적인 측면에서 좀 이해해야 된다. 많은 실험동물 기관들이 3R 원칙에 입각해서 동물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수의사라는 전문가를 통한 동물 실험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동물 복지를 고려한 동물 실험이 가능하다. 그래서 좀 이해를 좀 해달라. 네, 뭐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얘기였던 것 같고요. 아까 뭐 화장품 쓰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이유에서 화장품 사실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 그런 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야심차게 저희가 그 황당무계 시작할 때부터 이런 주제 다뤄보고 싶어요 막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정말 그 동물 실험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오늘 어떻게 충분히 말씀하셨나요? 네, 저는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왜 나는 듣고 싶은 얘기를 다 못 들은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있을까요? 이제 동물 실험동물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3R 원칙에 입각해서 동물 실험 수를 줄이고 대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실험동물 전문으로 하는 수의사분들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동물 복지를 신경 쓰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동물 실험을 다 줄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뭐 결론을 내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 개인적인 관심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동물 실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대중적으로 관심을 촉발시키는 그런 계기를 저희가 마련해 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한 주제니까요. 여러분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수의사 선생님들한테만 맡겨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부분까지 함께 고민을 하면서 사는 삶이 되면은 좀 더 동물들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마무리를 말을 너무 잘하시네요. 훈훈하게 잘했다. 우리 끝에 오늘 간만에 공손하게 인사하고 끝내자. 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